혼자 놀고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,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? 친구 장난감을 뺏고 불편하게 하는 우리 아이는 사회성 발달이 미숙한 걸까요? 친구만 따라다니는 우리 아이는 왜 그런 걸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. 평소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, 걱정과 고민들을 남겨주시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어린이집에 적응이 된 아이들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 더욱 이 사회성 발달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 우리 아이, 친구를 때리는 우리 아이, 아무리 장난감 뺏는 거 아니라고 알려줘도 계속 뺏는 우리 아이. 그래서 오늘은 사회성 발달의 시기와 방법, 부모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2돌쯤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께 말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는데 집단 생활에 참여하는 것과 친구들과 놀이가 안 돼서 발달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. 보통 2돌 전후로 어린이집 입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어린이집 적응만 걱정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친구와도 사이좋게 잘 놀았으면 좋겠고 뭐든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키즈노트에 뭐든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마냥 기다려지기도 합니다.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첫 번째, 사회성 발달의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자. 아이의 사회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지금 아이가 몇 개월인가요?를 물어봐요. 왜냐하면 36개월 이전의 아이라면 또래와 잘 어울리거나 집단 생활에서 규칙을 이해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. 아이의 사회성 발달은 타인과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, 즉 자아 형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생후 12개월 돌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자아가 형성되고 평균 18개월이 지나면서 자기 주장도 더 강해지면서 싫어, 아니야 라는 표현도 많이 하게 됩니다. 기질에 따라서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또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덜한 아이들은 사회성 발달이 잘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 외향적이고 또 주변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36개월 이전에는 기질의 차이일 뿐이지 사회성 발달이 잘 되었다,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너무너무 이른 시기이고 정확한 판단도 어렵습니다. 간혹 사회성 발달이 걱정되어서 어린이집을 빨리 보낸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집단 경험이나 또래 경험을 빨리 하게 되면 사회적 기술이 좀 더 빨리 획득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성이 발달하는 것은 아닙니다. 쉽게 말하면 한글을 1년 더 빨리 배운다고 해서 후에 그 아이가 논술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. 마찬가지로 사회성 발달 또한 적절한 시기, 적기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이지 어린이집을 일찍 간다고 해서 잘 발달하거나 천천히 간다고 해서 미숙한 것은 아닙니다.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두 번째,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. 자아 형성이 중요한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무엇보다 자아가 튼튼하게 형성될 수 있게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처음 타인과 관계 맺음인 주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인 애착 형성으로 이 타인과 관계 맺는 기술을 알아갈 수 있어요. 또한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아 존중감과 만족감, 본인을 건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세 번째, 소유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자. 더불어 소유에 대한 개념도 잘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. 흔한 상황으로 3살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장난감을 자연스럽게 뺏어요. 그러면 뺏긴 3살 아이는 속상해서 뺏은 아이를 밀거나 물거나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우리는 보통 친구랑 같이 가지고 놀아야지 때리면 안 되지 라고 훈육을 하게 됩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맞아요. 하지만 포인트를 잘 잡아서 두 아이 모두에게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시기는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놀이하는 공유하고
양보하는 자체가 어려운 시기입니다.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가 아니라 때리지 않고 내 거야 라고 해야 돼 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, 뺏는 친구도 이건 친구 거야 다 하고 빌려줘 라고 표현할 수 있게 지도와 상황 정리를 해주셔야 해요. 이 상황을 반복하면서 내 것을 지키는 방법도 배우고, 친구가 내 것을 뺏으면 속상했어. 그러면 내가 친구 것을 뺏으면 친구가 속상하겠구나 까지 인지가 가능해집니다. 이건 부모님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매 시간 보육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 아이의 부모님들은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말로 내 아이를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친구 장난감을 계속해서 뺏거나 친구에게 공격 행동을 한다면 기관에서도 지도를 하고 또 집에서도 일관되게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니 전달이 되긴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해요. 지금은 당연히 보일 수 있는 행동이고 그런 시기이지만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지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.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자칫 사회성이 부족하다, 집단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한다, 공격 행동으로 친구들을 불편하게 한다,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발달에 맞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. 함께 가지고 노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같이 하는 거야는 걸음마를 하는 아이에게 빨리 뛰어봐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. 그래서 36개월까지는 내 것, 남의 것,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반복해서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말이 트지 않은 아이라고 해도 내 거야 또는 빌려줘 라는 제스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아빠 안 줄 거야? 이건 누구 거야? 엄마 거죠. 한 번 달라고?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네 번째는 자기 감정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. 타인의 마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잘 구분하고 또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정서가 발달해 가면서 점차 느끼는 감정도 세분화될 수 있고, 또 지난주 영상의 주제였던 재접근기, 딱 이쯤 시기에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, 독립심과 분리불안, 이 양가 감정을 느끼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고 했는데요.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수없이 반복해서 알려줘야 해요. 이 감정이란 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이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. 일상에서 놀이, 상호작용, 그림책과 모델링을 통해서 행복해, 화가 났어, 속상해, 슬퍼, 이런 감정들,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공격 행동이 아닌 감정을 조절하면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야만 다음 단계인 이 타인의 마음을 인식하고 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마지막 5번째, 타인의 마음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기술을 익히자.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생활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표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. 단계적으로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주 양육자와의 신뢰관계를 맺으며 관계 형성에 대한 경험과 자기 감정이나 의사표현도 현명하게 할 수 있다면,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표현을 잘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. 이때 소통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의 대화, 상호작용에서 모델링이 되어주고 또 아이는 그것을 보고 모방행동, 표현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. 여러분이 아이와 하는 이 소통 방식이 곧 아이가 친구들에게 하는 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, 오늘도 올바른 상호작용을 위해 감정보다 이성으로 애정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, 이 시기 아이들이
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놀고 싶고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때 오히려 막 친구를 잡아당기거나 막 끌어안거나 이런 표현으로 자칫 친구를 못 살게 굴고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소통 방식을 알려줄 때는 이 다른 친구들에게 관심을 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 방법과 반면에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구분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. 이 5가지만 실천해 주셔도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성 발달하여 기관에서 생활도 잘하고 또래 관계에서 인기 있고 유능한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모두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.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!